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어떤 분이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종결된다면 채권 성과가 앞으로 악화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채권의 성과는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하나는 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채권 가격의 변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해 왔었는데, 만일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종결된다면 미국 채권 가격의 상승 흐름이 멈추면서 미국 채권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파란 선은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의 타겟이 되는 연방기금 금리가 되겠고요. 페더럴 펀드 레이시라고 합니다. 파란 선과 빨간 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 연준은 이런 정책금리를 변화시키지만 이 정책금리의 변화가 이 빨간 선, 미국 국채 10년, 그쵸? 우리가 투자를 하는 ETF나 채권이 바로 요겁니다. 그죠?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 대체로 금리가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중단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2009년 아니겠어요? 2009년처럼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가 중단될 때 그때 미국 채권 금리,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정책 금리의 인하가 중단된다면 이때부터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면 우리 미국 국채에 분산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실제로 맞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가 중단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미국 채권에 투자했던 ETF, 저 같은 경우는 IEF라는 것에 주목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 IEF, 다시 말해서 7년에서 10년 정도의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의 질은 한 달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데, 꾸준히 채권은 이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인기는 떨어지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염상훈 작가의 책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외워두세요. 시장 금리 오를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즉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방향은 반대로 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지난 한 달 동안 채권 가격의 흐름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질문이 맞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산 배분은 두 가지를 중시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이 우상향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산 배분된 자산들끼리 가격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가? 오늘은 이 중에서도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은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IEF, 다시 말해서 7년에서 10년짜리 만기를 가진 국채에 투자했던 성과인데 상당히 좋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채권 투자했는데 무려 13% 정도, 최근에 수익률 빠졌는데 13% 성과가 났으니까 채권에 투자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만 놓고 본다면 채권이 버블이 아니냐, 앞으로 채권 가격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하면 2012년 제가 돈 좀 굴려봅시다 라는 책을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7년이 지났죠. 내내 들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들었냐고요? 네, 채권 가격 버블 아니냐, 미국 국채 가격이 이제 빠지는 것만 남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책 쓰고 7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IEF, 그죠? 미국 상장지수 펀드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2009년, 10년 이후에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는 최근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략 그때 2009년 제가 책 샀을 때 보면 한 90 밑에 있었으니까 85 정도로 보고 지금 한 110 정도니까 대략 한 7년 동안에 이런 그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했던 성과들이 부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꾸준히 안정적 성과를 내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우상향해 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미국 국채가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버블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채권이, 이 자산이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격 변화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상품들, 반대가 되는 자산에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한국 주식, 그리고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 국채에 70%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홍색 선이 미국 국채 50%, 한국 주식 50%에 투자한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격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자산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성과를 우상향하면서 거둘 수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산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상향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가 여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리밸런싱입니다. 50대 50으로 미국 채권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놨는데 미국 채권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오른 미국 채권을 팔아서 50%를 맞추고, 판돈으로 많이 빠져 있거나 부진한 한국 주식을 50대 50으로 리밸런싱, 다시 목표했던 원래 비중대로 맞추는 것을 리밸런싱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성과가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셰논의 도깨비, 예, 그렇죠. 김성일 작가와 함께 진행했던 방송에서 나왔던 그림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식 1, 스탁 1,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스탁 2. 아이고, 예, 주식을 잘못 선정했죠. 장기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2, 스탁 2의 성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파란 선으로 표시된 주식 1과 회색으로 표시된 주식 2가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라서 이 자산 배분을 한 사람은 계속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가정한 거죠. 몇 대 몇? 50대 50으로 리밸런싱 했더니 그 리밸런싱의 성과는 주황색 선이다. 다시 말해서 성과가 좋았던 파란색 하나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100% 투자한 것보다 부진한 자산이지만 가격 변화가 반대인 자산에 함께 투자하고 그걸 리밸런싱 했을 때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 배분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마법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합시다. 두 번째, 자산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우상향하는 자산에 최대한 우리가 투자를 했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 우상향하지 않았더라도 리밸런싱만 열심히 하면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했던 것과 비슷한 성과, 아니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식보다 지금 채권이 버블이다, 미국 국채가 버블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리밸런싱을 하면 될 일이지, 그걸 다 빼고 말고 그걸 고민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